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3월 3주차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빠지면 반대편에 있는 2차전지 종목들이 올라가고 바이오 종목들이 무너지면 또다시 또 다른 테마주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테마의 순환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제 3월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제 3월 3주차 월요일장에서의 이제 시장 상황과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 시장의 주도주를 선별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의 끝물이 아닌 초입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3주차 이 이슈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간 금요일 미국의 엔비디아가 5% 넘게 무너지는 좀 사고가 발생이 됐고요. 자, 엔비디아, AI 반도체 기업들이 전방위적으로 조정받으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마이너스 4% 가까이 폭락하면서 지난주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AI 반도체 광풍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금융시장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시장의 수급이 옮겨가는 메가 키워드였으나 지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사상 신고가를 돌파한 자리에서 마이너스 4%의 음봉이 떨어졌다는 것은 고점, 고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 반도체 기업을 규제하지만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이 막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미국 반도체 지수 그리고 오늘장에는 코스피 지수와 그리고 하이닉스의 가격 하락으로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SK 하이닉스의 지난주 금요일 기준 20에서 22만 원까지 SK 하이닉스가 고공행진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던 우상향 추세 구간이자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지난 20개월 만에 고점을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자, 엔비디아가 5% 하락, 미국 반도체 지수가 4% 하락, 그리고 오늘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3%대 급락을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16만 원을 지켜주는지를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짧게는 16만 원, 길게는 15만 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기준으로는 최근에 이제 과거의 매물대였던 2615포인트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 2615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다시 우리 2675포인트와 그리고 2700포인트의 상단을 최근에 이제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치고 가면 코스피 지수도 20개월 만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우리 나스닥 지수의 신고가, 니케이 지수의 신고가, 미국 반도체 지수의 신고가를 우리 코스피 지수도 좀 추종하는 움직임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였다. 그래서 코스피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에 힘입어서 우리 마이너스 0.27% 월요일장 좀 하락 마감이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코스피 지수의 2615포인트를 깨지 않으면서 반도체의 광풍이 계속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조금 강세였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월요일 기준 시장의 주도주였던 엔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3사를 포함한 정부에서 2차전지 관련된 예산 늘리겠다, 투자 늘리겠다라는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최근에 약 36만 원 정도까지 폭등 나왔던 엔캠 종목이 거의 마이너스 30% 정도의 폭락을 겪고 오늘 갑자기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래대금은 5천억을 수반하면서 상승 반전형의 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할 때 코스닥에서는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엔캠 종목이 대규모 시설 투자,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시장의 주도주로서 2차 전지 상승 좀 보인 우리 대장주로 엔캠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시노펙스 종목이 개별 호재를 내면서 사상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자, 시노펙스 하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떠올리실 만한 이슈가 첫 번째 수소차, 두 번째 필터, 그리고 이 필터는 서울시에 녹물이 나왔다, 벌레가 나왔다, 수돗물에 상하수도 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우리 수처리 필터 관련된 우리 시노펙스 종목이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되곤 했었는데요. 자, 시노펙스가 개발하고 있었던 우리 의료기기 3건이 이제 국산화 관련해서 이제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자, 무상증자라는 초특급 호재로 만들었었던 이 고점 라인을 오늘 장대 양봉 그리고 장중 거의 상한가 약 29%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는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거래대금은 2천억 이상 이제 터지면서 이제 월요일장 시장을 주도했던 상승 종목이었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자, 에코프로 BM이 이제 3월달 주주총회를 통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카카오도 그러했고 뭐 다른 종목들도 그러했지만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소멸되기 전까지는 보통은 올라가다가 이제 막상 이전 상장을 했을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자, 에코프로 BM의 계열사 에코프로 HN 종목도 자, 과거에 12만 원 고점 대비 최근 5만 원까지 반토막 이상의 조정을 받은 바닥권에서 오늘 대량의 거래와 그리고 대량의 1,29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월요일장 우리 시장의 주도주로 좀 표출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인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차기 주도주는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주도주를 내가 분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이제 방송과 그리고 오늘 방송 통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하단에 보이는 노랑톡에 입장하시면 매일매일 대시세 초입 종목들에 대한 타이밍을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같이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개념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에 따라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극대화되는 종목들을 저는 시장의 주도주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고성장 기대감 그리고 높은 상승을 예상되는 그리고 단기간에 큰 변동을 활용한 단기적 상승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는 시장 주도주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수반한 우리 장대 양봉으로 표출이 된 종목이 저는 시장의 주도주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이야기 드리면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다. 누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저는 주도주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은 매수세가 강한 것이 아니라 매도세가 강한 거니까요. 이 캔들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해서 이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매매된 주식 수를 우리는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주식을 이제 100개가 거래가 체결이 됐다면 거래대금은 10,000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10,000원짜리 주식이 100개 이제 거래가 체결됐다면은 1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그 주가가 100원짜리인지 10,000원짜리인지에 따라서 우리 뭐 거래대금이 이제 거래량이 좀 너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거래대금보다는 이제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 위주로 잘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누군가가 매도했다면 누군가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체결된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반대로 매수했다면 누군가는 매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가 체결된 것이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총 거래량 곱하기 그리고 거래가 체결된 가격을 우리가 당일 거래대금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 자, 지금 거래대금이 터지는 구간, 자, 이제 어디서 우리가 주가를 매매해야지, 종목을 매매해야지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주가가 이제 고점 부근, 윗부분에서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윗부분에서는 자, 지금 이제 차익 관점에서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구간에 돌파 자리에서는 대량의 거래가 터졌을 때 돌파 자리, 슈팅 자리에서 단타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이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터진다면 저는 이 자리를 큰 시세 분출 구간에서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대시세 초입, 주가의 바닥권, 대량 거래가 터진다면 이런 자리에서 시청자분들이 좀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자, 돌파 자리에서의 단타 타점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구간에서 돌파하는 자리를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단타, 돌파 자리, 슈팅 자리에서의 단기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가 매도 타점은 고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달린다, 음봉이 떨어진다, 장대 음봉이 떨어진다면 거기서부터는 대폭락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매도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주가의 바닥권에서 그동안 주가가 저점과 고점이 확인된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유입된다면은 그 구간이 대시세 초입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부분들이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인트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안내 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시세 초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대시세 초입일까에 대한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시세 초입의 전제 조건 세 글자 가, 기, 거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주가가 과거에 큰 시세가 나왔으나 주가가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저는 우리 대시세 초입 가능성이 높아진 종목이다라고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끼가 있는 종목, 즉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의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 엄청난 가격 조정을 수반하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라 하면 이 박스권 저점에서 기간 조정을 통해서 위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가볍게 하고 특정 주체들이 물량을 매집해 나가는 그 시기를 오랜 시간 동안 거치면 거칠수록 좋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합니다라는 그 신호탄이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 자리를 시청자분들이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자리 5글자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저는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초입은 제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물론 전고가를 뚫어내고 신고가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으나 음봉이 떨어진다면은 여기서부터 대량의 폭포수처럼 급락이 나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제적으로 무너진 종목에 오랜 시간 동안의 박스권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다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압도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 50대 50이라 하더라도 한 번 손절할 때 조금의 손절, 한 번 수익 낼 때 큰 수익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면 충분히 가성비와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실이 나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고점에 사면 고점에 살수록 불리하고 내가 저점에 사면 저점에 살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마냥 저점에 거래량 없을 때 횡보할 때 산다면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격 조정과 바닥권에서 지루한 시기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막 시작합니다라는 신호탄이 쏘아 올리는 지점을 잘 공략하셔서 오늘 대시세 초입 그리고 시장의 차기 주도들 선별하는 방법들 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능하면 편의점에서도 1+1을 선호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종목을 매매한다 하더라도 고점에서 10,000원에 한 주를 사느니 5,000원일 때 두 주를 사는 것이 저는 더 이득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대시세 초입의 전제 조건 가기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대시세 초입의 사례를 활용한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수요일 방송을 하다가 이제 지난주부터는 월수금 방송을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자, 먼저 우리 12월
27일 LS 네트워크스 종목이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1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69% 정도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 또 XM 한국석유 종목 1월 초 우리 1월 8일, 1월 10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우리 매수가 대비해서 대략 1월 9일 그리고 1월 16일까지 27%, 29% 정도의 이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에브리보 종목 노랑톡에서는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200% 가까운 상승을 노려봤는데요. 방송에서는 아쉽게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288%의 폭등이 나왔고 자, 고형 종목 바이낸스 종목도 1월 말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고 그 이후에 얼마까지 오늘 기준 73%까지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대시세 초입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100% 올라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말부터 1월 달, 2월 달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보다는 더 높은 상승과 단기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NHN 벅스, NK전자, 펜오션 등등등의 종목들이 시장의 그런 움직임보다도 더 좋은 빠른 행복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LS 네트워크스가 12월 27일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제가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우리 2023년도 10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 분출이 7,300원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요. 자,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저점과 이중바닥 부근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그 거래량 터진 캔들의 시가 부근까지 빠졌을 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물량을 우리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자리에 눌림목 자리에서 물량을 확보해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갑자기 대량 거래 수반되면서 과거의 매물대를 유의미한 거래량으로 돌파한 직후부터 얼마까지 7,090원까지 매수했던 4,180원 공략가 대비해서 7,090원까지 약 69%의 수익을 한 달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XM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근데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단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3% 5% 수익을 냈다면 다행이지만은 기준 없이 손절 대응 못하고 고가 대응을 못했다면은 우리 주가 3,400원 정도의 고점 대비해서 최근 얼마까지 1,900원까지 마이너스 거의 40% 가까운 폭락을 좀 겪게 될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자, 과거에 큰 시세가 나왔으나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횡보를 거치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를 터뜨린 시점이 언제였느냐? 바로 1월 8일 월요일 XM 종목의 대시세 초입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2,500원짜리 여기에 과거의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고 이 가격이 저항인데 그 저항대를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출발합니다라고 신호탄을 쏘아 올린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가격인 시가 라인, 몸통 가격, 종가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이제 추가 시세 분출되면서 결국에는 3,180원까지 2,500원 대비 약 27% 정도가 되는 상승을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바로 갈 수도 있고 눌렀다 갈 수도 있지만은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이제 기준을 잡고 이 캔들의 저점과 시가를 깨지 않고 눌렀다 간다면 이 눌림목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점에 대시세 초입의 눌림목 자리에서 단기 시세를 노려봐야 되는 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한국석유 종목의 사례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 종목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 국제유가가 올라갔을 때 테마주 형태로 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요. 과거에 19,000원에서 최근에 저점이 11,000원 정도까지 저점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폭락,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시장에서 잊혀져 가다가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그 캔들의 눌림목 자리에서
요 구간에서 제가 좀 타점을 잡아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바로 가지 못하고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던 종목인데요. 타점을 잡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16,400원까지 29% 정도의 이제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크호스 공략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종목이 폭등한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음봉이 아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끝내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지는 구간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매수 타점으로 선정해 드렸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29% 정도의 이제 수익을 챙겨준 좀 기특한 종목이 한국석유 종목이었고요. 자, 우리 바이넥스 종목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바이넥스 종목 이제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사실 앞에 차트가 좀 잘려 있는데요. 코로나 때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다시 37,000원에서 얼마까지? 7,000원까지 마이너스 80%의 폭락을 가져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엄청난 마이너스 80%의 아픔과 좌절과 자포자기의 구간과 지루한 횡보의 구간을 딱 이제 마무리하겠다라고 천명한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그 날짜가 1월 29일 월요일이었고요. 그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딱 세운 시점에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바이넥스 종목이 CMO 관련주,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해주는 업체로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 이 종목을 대시세 초입으로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와 저점 라인대를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추가 시세를 기록하더니 오늘은 얼마까지? 오늘 시초 기준 16,300원까지의 이제 추가 시세 그리고 퍼센트로는 70% 정도의 좀 상승을 이제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자, 5주 만에 73%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고점에 매수했나요? 아니죠. 바닥권 80% 폭락하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는 1월 29일 정확하게 이 타점 9,400원 이하 가격에서 공략을 했고 그 결과가 73%로 상승을 누려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대시세 초입에 공략을 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의 오늘 바이넥스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장의 주도주 끝물 혹은 고점 영역대에서 공략했던 게 아닌 어디서 시작할 때 대시세 초입 구간에서 잘 공략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3월달 들어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방송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렸던 HB솔루션 8%, TLB 7%,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소개시켜드렸던 이넥스 종목까지 13% 정도의 이제 상승을 단기간에 노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넥스 종목의 차트도 왜 대시세 초입이었는지에 대한 복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우리 2차전지 관련주로서 51,000원까지 이제 폭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근데 대량 거래는 대시세 초입이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고점 영역대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음봉이 떨어졌다면은 이거는 매도세가 강력하게 떨어졌다.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모에 참여하고 초기 투자했었던 큰 물량을 쥐고 있는 저점에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5만 원짜리가 얼마까지? 28,800원. 2만 원까지 낙폭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마이너스 60%의 폭락을 겪고요. 그리고 이렇게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치다가 갑자기 약세 구간을 마무리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자리 제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이넥스 종목을 우리 2차전지 관련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2차전지가 강세였고 금요일에도 강세였고 그리고 2차전지 테마주들이 삼성 SDI를 필두로 더 시세가 나온다면은 상장 직후에 바닥에 위치해 있는 이넥스 종목에도 거래량과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11% 정도의 상승이 나오면서 금요일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닥터스탁 방송 공략주로 함께 이넥스 종목을 공략하셨던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고 왔더니 월요일에 하루 만에 플러스 13%의 폭등과 기분 좋은 수익으로 좀 귀결이 될 수 있었던 우리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능하면 거래량이 뭐 크게 이제 수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보다는 어디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거래량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좀 전략을 세우신다면은
시청자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공략하는 것보다 아무 종목에 아무 타이밍이나 공략하는 것보다는 보다 압도적인 상승을 좀 도모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시장의 주도주를 이제 매매하는 전략, 그리고 차기 시장의 주도주를 선별하는 방법,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선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돌파자리, 신고가, 장대양봉, 대량거래 키워드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한 거래대금이 뭐 시가총액마다 다르겠지만은 최소 100억 이상, 가능하면 500억 이상. 근데 이 거래대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1000억 이상, 그리고 아까도 소개를 시켜드렸다시피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혹은 뭐 시장이 정말 광풍이 불면은 거래대금이 1조 원 이상 터지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 테마와 이제 그런 섹터가 좌지우지되는 종목들이니까요. 시장에 관심이 큰 종목들은 거래대금으로 표출되니까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을 저는 기준 캔들로 그 캔들의 시가, 종가, 저점, 그리고 이제 그런 고가 라인들을 이제 변곡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지지선으로 대응할지 목표가로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이 좀 알아두면 좋은데요.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장대양봉을 기록을 했다면은 이 장대양봉을 기록한 캔들의 시가 라인은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캔들이 강한 반등 예상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밑으로는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바닥에서 압도적인 상승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닥,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일단은 화면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증권사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삼성증권을 쓰고 있습니다. 뭐 증권사를 다 다르게 쓰고 계실 텐데요. 키움증권 기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0186 거래대금 상인데, 자, 지금 이 번호는 제가 오탈자 난 거 같네요. 이제 번호는 0186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전체 거래대금 상위를 볼지, 코스피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볼지,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볼지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시가총액,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나의 원하는 조건들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종목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한눈에 보기 편한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전일 종가 대비해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는지를 확인해 주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락률 상위도 있는데요. 내가 매수하는 전략이 과대낙폭을 매수하고 싶다,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고 싶다면 하락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저는 시장의 주도주로 단기 상승을,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초입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그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졌고, 그리고 이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음봉이 아닌 양봉으로 장대양봉이 솟아나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서 하락률은 과대낙폭주를 선별할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상승폭, 그리고 상승률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거래대금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있는데요. 이 100억을 뭐 취향에 따라서 500억, 1000억, 2000억, 5000억 1조 이상으로 선별해서 매일매일 어떤 종목들의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기가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랑토기도 입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0177 키움증권 기준 특정 일자 상한가 하한가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제 종목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탭인데요. 거기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많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한 차트를 돌려볼 때 굉장히 유용한 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거래대금이 높은 순서대로 우리 3월 6일 월요일 기준으로는 자,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이 9,400억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을 이제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선별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 주도주구나, 그리고 이런 종목들 안에서 차트를 유심하게 살펴보면은 고점에서 장대양봉이 터졌는지,
돌파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터졌는지,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터졌는지에 따라서 대시세 초입인지 아닌지가 또 세부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시장의 차기 주도주와 그리고 현 시점 주도주를 분석해보고 매매 전략을 세우는 시간, 우리 실전 매매 우리 분석 시간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월 3주차 월요일 차트 기준으로 오늘 차트 분석의 내용이 진행되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식시장에서는 차트도 봐야 되고 재무도 봐야 되고 이슈도 체크해야 되고 기업 가치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은 오늘은 방송 특성상 기술적 관점에서의 한해서 오늘 전략을 세워드린다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제가 많이 애용하고 있는 우리 탭인 특정일자 상한가 하한가 탭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종목에 대한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 상승 그리고 이제 하락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특정일자 상한가 하한가 이제 거래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지만은 자, 거래대금 1,000억 이상으로 제가 좀 설정을 해봤고요. 자, 거래대금 1,000억 이상 월요일에 이제 수반된 종목 첫 번째는 엔캠 종목이 오늘 거래대금이 6천억 정도의 대량 거래가 수반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엔캠 종목의 차트를 좀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이 종목의 과거에 이제 저항 라인 때였던 자 20만 원, 21만 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고요. 이 장대 양봉의 캔들의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36만 원까지 폭등. 그리고 다시 이 시세를 반납한 이제 과거에 21만 원을 돌파하면서의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었는데 그 캔들의 저점까지 낙폭을 확대하다가 오늘 상승 반전의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량 없는 장대 양봉이 아니라 우리 주요한 핵심 변곡 20만 원과 21만 원을 깨지 않으면서 오늘 장대 양봉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자, 오늘장 자, 이 수치를 우측으로 이제 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은 조금 보라색으로 해서 보기 좋게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은 자, 오늘장 22만 원 캔들 그리고 20만 원 가격 위로 오늘 대량의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됐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은 우리 엔캠 종목 20만 원, 22만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준 캔들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파동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단기 상승을 노려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엔캠 종목이 대시세 초입의 구간은 아닙니다.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 분출의 초입 자리는 아니지만은 자, 고점 대비해서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매물대를 돌파한 20만 원, 22만 원을 돌파한 자리에 눌림목까지 낙폭을 확대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 추가적인 낙폭을 확대할 가능성보다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서 오늘
6천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수반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은 밑으로 20만 원, 22만 원 부근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20만 원, 22만 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추적하시다가 단기 시세를 누려볼 종목으로 우리 엔캠 종목 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HLB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가 아닌 우리 특정일자 상한가에서 이제 탭을 보면은 HLB 종목이 거래 대금이 오늘 5,300억 정도의 좀 강한 거래가 오늘 수반되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오늘 또 표출이 됐는데요. 자, 지금 미국 암학회가 4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부터 10일까지 우리 항암제 관련된 암치료와 관련된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 결과들을 기회가 된다면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수출하는 그 기회의 장까지도 좀 열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HLB가 어떤 결과를 낼지 항암제 기업들이 어떤 임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그 4월 5일부터 4월 11일 미국 암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시세 부양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LB 종목이 이제 그동안 이제 사상 신고가 구간을 이미 이제 가져가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요. 자, 2019년도 이제 고점 부근이었던 이제 83,000원, 84,000원 가격을 최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매 전략을 세워 본다면 과거의 신고가 라인이었던 84,000원 캔들과 그리고 79,000원짜리 여기서의 매물대를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했다라는 것은 이 장대 양봉의 캔들 시가 눌림을 깨지 않을 경우 눌렀다 반등하는 79,000원과 그리고 84,000원짜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니까요. 우리 HLB 종목은 4월 5일부터 10일까지 호재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79,000원, 84,000원까지 눌렀다가 반등하는 기회가 보여진다면 이 과거에 신고가 한계를 돌파한 캔들의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점 매수 종목으로 단타 종목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게 보면 안 되는 이유는요. 고점에서 음봉이 떨어졌을 때, 자, 고점에서 양봉이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추가 시세 분출을 예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근데 하필이면 윗꼬리가 달렸다. 하필이면 장대 음봉이 쏟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드는 자리가 아니라 대폭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오늘은 HLB가 장대 양봉과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은 우리가 신고가 구간에서 음봉이 떨어진다. 윗꼬리가 달린다.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상승하지 않고 하락한다면 우리가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분봉상 우리 HLB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3월 11일 월요일 기준 94,000원 가격을 지켜주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보유자분들께서는 94,000 그리고 95,000짜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추가 상승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등이 예상되는 가격은 일봉상 얼마? 79,000원과 우리가 84,000원 캔들 이 종목에 거의 수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매물대를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그 돌파한 자리를 지켜주면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의 베팅을 그리고 관심 종목을 좀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도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로 급등과 급락과 급등과 지금 이제 위에서 윗꼬리가 달리는 구간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대시세 초입 타점은 어디였을까요? 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여기서부터 주가가 대략적으로 한 250%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고점에서 거래량 수반한 음봉이 떨어지고 고점 부근 26,000원 캔들에서 최근 만원까지 마이너스 65%의 이제 60% 정도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또다시 대량 거래 터지는 캔들 이제 바닥권에서 좀 만들어진 다음에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서 최근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종목이 2차 전지 테마주, 2차 전지 관련주로서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기준 장대 양봉을 기록한 캔들의 저점 라인 25,000원 캔들 기준 잡고 오늘 장중 밑꼬리 달렸던 캔들 28,500원을 기준 잡고 이 가격을 이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타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를 얼마에서
25,000원짜리 우리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눌림목에서 반등 나오면은 이 타점을 시청자분들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종목의 눌림목 구간에서의 단타 타점으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CCS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로 재미도 보셨겠습니다만은 특정 누군가는 큰 손실을 좀 발생시킬 수 있었던 종목이 우리 CCS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과거에 우리 방송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던 상장사였습니다. 근데 방송 쪽 사업을 영위하다가 갑자기 초전도체 LK99 관련된 인사를 이사로 선임했다라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무려 초전도체 관련주로 4,000원 그리고 저점 1,000원까지 마이너스 75%가 또 폭락하다가 또 바닥에서 거래량 수반하면서 거래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또 초전도체 학회가 3월달 또 발표가 될 거라는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또 1,000원짜리가 6,700원까지 6배 정도의 이제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은 재무제표를 보면요. 자, 제가 재무제표는 오늘 영상에서 안 본다라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져서 이렇게 주가가 500%씩 올라가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이 종목의 실적은 좋지 않다. 실적이 증가된 건 크게 없지만은 주가는 테마주 형태로 폭등과 급락을 반복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세워 본다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지난주 금요일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의 종가 라인 5,700원 기준 캔들 세워드리고요. 오늘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5,400원 가격을 앞으로 CCS 종목의 기준 캔들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는 5,100, 5,400 깨지 않으면 위로 전고가 가격 6,700원의 돌파를 확인하셔라. 그리고 미보유자분들께서는 그리고 내가 초전도체 관련주로 이 광풍을 따라서 이제 치고 빠지고 싶다, 단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5,100, 5,400에서 밑꼬리 달고 반등하는 타점을 활용해서 단타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 자, 이 종목은 이제 좀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자, 이미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만 5,100, 5,400 기준 잡고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오늘 5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시노펙스, 유한양행, 반도체 종목, 바이넥스,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70% 수익낸 종목들까지 오늘 굉장히 강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원전 이슈가 또 부각이 됐습니다. 자, 반도체를 앞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원자력으로 이제 충족하지 않을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 데 있어서 짓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 공급할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정답이 원전이다라고 이제 정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이 과거의 변곡을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유의미한 돌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도 자, 어떻게 보면은 일봉상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봤을 때 저점은 아닙니다. 이 종목의 저점 2,000원이고요. 이 종목의 고점 3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최근에 얼마로 확인이 됐느냐? 대략 12,000원과 13,500원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의 이제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자리는 12,000원에서 13,500원이다. 단 과거에 이제 지지선이었던 16,000원, 16,500원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받았는데 그 저항받았던 자리를 오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이제 이탈하고 저항대였던 16,000원과 16,500원 자리가 이제 미래 시점에는 지지선이 될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오늘 대량의 장대 양봉을 터트린 캔들의 이제 저점 라인이 15,900원 캔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원전 관련주 15,900원, 16,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눌렀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주요한 매물대를 돌파한 슈팅 자리에서 바로 가지 못하고 눌렀다 가는 기회가 보여지면 이 눌림목 자리를 안 간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나에게 저점 매수 눌림목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15,900, 16,000원 안 깨고 반등하는 타점을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주요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할 것이다의 베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그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미 시장의 주도주는 사실 고점이거나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이 매수하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대시세 초입 3개 종목은 첫 번째 우리 H가 아니라 에코프로 HN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HN 종목이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큰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터졌을 때 큰 시세 분출 이력이 2번이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작년 7월달 우리 이철전지 관련주들이 광풍을 일으킬 때 이 종목이 에코프로 인적 분할이 되고 우리 미세먼지 저감이나 친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분할 상장되면서 주가가 12만 7천 원까지 상승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하면서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하고 저점 다지고 2중 바닥 다지고 3중 바닥 다지면서 이 박스권의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힘든 시간 끝나고 이 기간 조정을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하면서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드디어 거래대금 1,500억을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과 그리고 2월달 그리고 1월 말 저항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 종목이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까 대시세 초입의 전제 조건으로 설명드렸던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다가 바닥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직전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슈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청자분들이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내가 실력이 없다, 기준이 없다, 손절 대응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자, 이 종목의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의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저점이 2만 1,000원과 정정하겠습니다. 6만 1,000원과 6만 2천 원 구간이기 때문에 딱 기준 캔들의 시가와 저점 라인 6만 1,000원과 6만 2천 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이 자리가 앞으로 에코프로 HN 종목의 눌림목 구간에서의 최적의 매수 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제한된 손절 대비 위로는 우리 에코프로 HN 종목의 거래대금이 수반됐을 때 과거에 12만 7천 원까지 100% 넘는 폭등이 이제 분출됐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을 바로 돌파할지 눌렀다가 나중에 돌파할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 시가 라인에서 반등하는 타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에코프로 HN 대시세 초입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기준 캔들 6만 원 초반의 눌림목 구간에서의 반등 타이밍을 활용해서 시장의 움직임보다 좀 더 빠르게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상승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YG 플러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엔터주가 오늘 또 코스닥 시장에서 또 강세 테마를 또 보였던 종목인데 자, 만 원짜리가 3,900원까지 60% 정도의 폭락을 겪고요. 그리고 나서 이중 바닥을 다지던 바닥권에서 자,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그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 4,100원과 그리고 3,950원의 저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오늘 또다시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모습이 바닥권에서 터졌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0%의 폭락과 저점과 이중 바닥을 다지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던 중에 오늘 이제 엔터주 실적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테마로 이제 그리고 수급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4,150원 캔들 위로 오늘 장대 양봉이 대량 거래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또한 앞으로 4,150원과 그리고 밑으로 이 종목의 최저가 최근 한 4, 5개월 정도의 최저가 3,900원 구간을 기준 캔들로 잡고 위로는 상방 크게 열려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큰 다음에 차기 주도주로서의 상승을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YG 플러스까지 대시세 초입 관심주로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 스마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키트 관련주입니다. 근데 진단키트 관련주가 이제 코로나 폭락장 때 이후에 바닥권에서 최근 이제 거래대금 이제 없다가 오늘 이제 3월 3주차 월요일 기준으로 대량 거래를 수반한 캔들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자 3,300원짜리를 이탈하지 않고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에서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지 말고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고 밑으로는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압도적인 투자 수익의 기회들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일매일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이제 터지는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계속해서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대시세 초입 종목들 행복하게 좀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번호와 이제 QR코드 통해서도 노랑톡 입장하시면 이번 주 3월달, 4월달 시장의 주도주 단기 매매와 차기 주도주 대시세 초입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내용들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